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85세를 맞이한 현역 의사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진료를 보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며 터득한 장수와 건강한 삶의 비결을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60세 때였습니다. 수술 중 갑자기 쓰러진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건강을 위해 고급 영양제도 챙기고 비싼 운동기구와 개인 트레이너까지 두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러지고 나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바로 박정우 할아버님이셨습니다. 무려 18년 전에 제가 심장 수술을 해드렸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화려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저녁 7시 이후 금식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습관이 신체 회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도 퇴원 후 실천하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2달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남아 있었는데 이 습관 덕분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의 규칙성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기관이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장기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규칙적으로 쉬는 시간 동안 재생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간헐적 금식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로 저는 하루 일과의 많은 부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장 건강에 매우 좋으며 몸을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밤새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밖에서 햇볕을 쬐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습관은 몸에 자연스러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기운을 주었습니다. 아침 햇볕은 단순히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이는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D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매일 아침 햇볕을 쬐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햇볕을 받으면 체내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해 줍니다. 실제로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내부 시계인 생체 리듬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햇빛이 바로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면 수면 주기가 안정되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아침에 1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 모두 활력을 얻고 하루 동안 더 집중력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햇볕이 주는 에너지와 안정감은 정신적 건강과도 직결되며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채소를 먹음으로써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화 시스템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며 이후에 섭취하는 음식들의 흡수율과 소화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채소의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주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을 함유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붉은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식사 때 항상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준비합니다. 초록색 브로콜리와 시금치, 주황색 당근, 붉은색 파프리카 등으로 구성된 샐러드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일찍 느끼게 해줘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며 이미 당뇨를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위장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이후 들어오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 과정이 더 원활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채소 먼저 먹기는 단순하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30분간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폐 기능 강화, 혈압 안정,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중장년층의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저는 자연을 즐기며 걷기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공원 산책으로 신체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는 하체 근력 강화와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 병행합니다.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기본 동작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체력을 강화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실을 예방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빈도를 설정해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호흡법과 명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꾸준히 깊은 호흡을 연습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상과 함께하는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를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10번 정도 반복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이러한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호흡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15분에서 30분 정도 명상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생각이 떠오르더라도 호흡에 다시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러한 명상과 호흡법의 효과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불안감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뇌의 활동이 안정되면서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과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아침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의 시작을 차분히 준비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루틴 덕분에 숙면의 질이 높아졌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긴장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과 명상은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비결은 장 건강관리입니다. 장은 우리의 면역력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체 전반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밤사이 쌓였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 점막을 부드럽게 자극해 장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전반적인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꼭꼭 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음식의 소화를 돕고 장에서의 영양 흡수를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소화를 도우면서 포만감을 일찍 느끼게 해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소소한 습관이 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발효 음식의 꾸준한 섭취입니다. 김치, 된장국,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발효식품 속 유산균은 장내 균형을 유지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변비가 해소되고 장 트러블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을 챙겨 먹으며 섬유질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졌으며 체내 독소 배출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면역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전보다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피부 상태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장 건강 관리 이후 피부 톤이 밝아지고 염증성 트러블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강화되고 정신적 안정감도 커지며 피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 발효, 음식 섭취, 음식을 꼭꼭 씹는 습관을 실천하면서 장 건강을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한층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숙면 습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 에너지 회복, 기억력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깊은 수면을 취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으로 질 높은 수면을 취하면 다음 날의 에너지가 더욱 충전됩니다. 건강한 숙면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섭취 금지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늦게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무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심신이 안정되고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긴장이 풀립니다. 이러한 습관은 잠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깊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리듬이 일정해져 숙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수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하루 동안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잠이 충분히 충족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분이 안정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숙면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의 습관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는 하루에 한 번은 짧은 명상을 합니다. 명상 시간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 동안 겪은 긴장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면서 생각이 맑아지고 일상 속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습관은 하루 동안 있었던 긍정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삶의 작은 기쁨에도 더 쉽게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정기적으로 심호흡 연습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해소가 아닌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저만의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저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의 명상, 작은 감사의 실천, 그리고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9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핵심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순간, 손주들의 웃음소리, 맛있는 식사 한 끼처럼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실천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혹은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같은 짧고 긍정적인 문장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기 긍정의 메시지는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사소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 성취감을 마음껏 느끼는 것이죠. 이런 습관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다음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내면의 힘을 북돋아주고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쌓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비결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변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7시 이후 금식, 아침 햇볕 쬐기, 채소 먼저 먹기, 규칙적인 운동, 호흡법과 명상, 장 건강 관리, 숙면 습관,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